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 서천 강변 유채꽃 군락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잡초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워낙 억새풀 기세가 센 곳이라 유채꽃 씨앗을 뿌렸지만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뽑으려면 한정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솎아낼지 그게 관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또 허리를 숙이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 모친께서 밤매시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 이제 억새풀과 잡풀이 우거진 이곳을 싹 베내고 유채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많은 유채꽃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억새풀과 다른 풀들의 또 어우러져서 어떻게 장관을 이룰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가 지나면 또 씨앗이 떨어져서 다음에는 더 많은 유채꽃이 피어나겠다 싶습니다. 여기는 싹 갈아엎은 곳에는 잡풀이 거의 없네요. 그렇지만 이쪽에는 싹 갈아엎지 않고 조금 많은 잡풀이 쑥도 보이고 이런 모를 풀들도 많이 보입니다. 나무도 듬성듬성 자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채꽃이 자취를 감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강변 쪽에는 괜찮습니다. 돌도 있고 풀이 자라지 못하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네요. 좌우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손이 관리를 한 곳과 관리를 하지 않은 곳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에게 뭐든지 사오지 마라. 엄마는 그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돈을 가능하면 쓰지 마라. 엄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더라. 아이고 필요 없다 하면 진짜 필요 없는 줄 알고 자식들이 나중에 노후에 아무것도 안 사온다더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울산에 계실 때 장모님이시죠.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참 돈이 참 없었다. 자식들 키우고 살아갈 때. 그래서 가면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쥐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차츰차츰 가는 빈도가 약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엄마 아빠 집에 돈이 없어서 못 찾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맛이 없어도 야 맛있다 다음에 또 그래야 다음에 사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뒤집어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나누어주는, 죽기까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작은 생각 하나에 오해가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치거나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수긍이 갑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 교류나 소통이 정말 필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을 한번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맨발 걷기는 이런 관념을 한번 깨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를 하시면 더럽다입니다. 흙이, 똥도 있고 짐승들이 지나 오줌도 있고 곤충도 있고 오물도 있고, 일단 더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하다. 날카로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다. 그 두 가지 생각을 보통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발에 상처가 나서 하루 이상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반에 너무 급하게 달리다가 엄지발가락이 돌뿌리에 탁 치거나 나무 뿌리에 세게 부딪혀서 멍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발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겨서 맨발 걷기를 쉬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이 그렇고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말초신경 장애나 혈관 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병으로 있는 분들은 물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맨발 걷기 하시면서 또 위험한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걷거나 뛰어가거나 내리막을 내려오거나 오르막을 경사지를 맨발로 오르거나 하면서 근골격계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천천히 흙에 맨발을 대고 걸어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땅이 그다지 위험하거나 더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 경치가 어떻습니까? 저 넘으면 이 서천 형산강 줄기입니다. 이 다리를 넘어가면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바로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내려서 황리단길이나 불국사나 석굴암, 안압지, 동궁과 월지, 박물관,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김유신묘, 흥무공원 이런 데 얼마든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바닷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35분이나 이렇게 가시면 간포, 또 어일, 전촌, 양남, 또 저쪽으로 하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울산, 대구, 포항, 부산 일단 80km 미만 거리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였는데요, 서라벌이었죠. 여기서 사통팔달이 되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여서 어디든지 가까운 거리에 대도시가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나시면 인근 도시로 해양 도시인 부산이나 또 대구 그리고 울산, 포항 자유롭게 관광하거나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근 사방으로 대도시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멋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신 후에 이런 황성공원이나 아니면 서천강변 그리고 석굴암이나 또 안압지 앞에 첨성대 앞에 산책을 하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또 내일 업무를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기 좋고 그리고 즐길 거리나 볼 것이 많고 또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쾌적한 공기, 꿀뚝이 있는 공장이 없는 도시, 청정한 경주에 여러분 오셔서 꼭 정착하셔서 또 살아가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유튜브 강연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사를 오신 분들도 들어 계셨습니다. 경주에 왔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은데 퇴직 후에 경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사 왔습니다. 황성공원 가까운 맨발 걷기 가까운 곳에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들도 계셨고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 지금은 화려하고 내온산이 번쩍이는 도시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석관TV 유튜버 구독자님, 이 봄철은 맨발 걷기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유채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비가 나풀나풀 흰나비 노랑나비가 때를 지어서 춤을 출 텐데요. 그리고 좀 전에 벌도 꿀을 빠는 벌 지금도 보이네요. 벌들의 군무도 볼 수 있고 그래 따뜻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햇살의 기분 좋은 한낮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 또 자리를 깔고 모자 하나 푹 얼굴에 덮고 또 머리에 손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도 뜨겁지 않는 이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차 소리도 나오고 또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하늘은 근래 보기 드물게 바람도 고요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도 황사가 별로 없는지 윤곽이 뚜렷하게 녹음이 짙은 남산의 자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주 서천강변 유채꽃밭입니다. 맨발 걷기의 3대 효과는 지압효과, 두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효과, 세 번째 접지효과입니다. 지압효과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발 반사요법이라고 하죠. 이곳에 발의 어느 특정 부위를 누르면 장기의 어느 기관과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에 반사요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부위는 명현반응을 거친 후에 좋아지고 호전되고 그리고 좋은 부위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지압을 하는 동안에 되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그 두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호가 족궁이라고 하죠. 아치 움푹 들어간 부위는 인체의 결정판입니다.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인데요. 이 아치가 인체의 스프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치가 우리 인체의 체중을 분산시켜서 근골격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혈액의 펌핑 효과도 해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움직이면서 또 근골격계도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싱입니다. 접지 효과라고 하죠. 땅과 접촉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효과입니다. 활성산소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과다하게 축적이 될 때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또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음식이나 좋은 공기, 적당한 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맨발 걷기.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걷는 동안에 제거되면서 노화가 지연되고 피부가 톤이 달라지고 촉촉해지면서 또 주름도 이제 옅어지고 눈빛도 맑아지고 어떤 좋은 효과가 굉장히 많으니까, 또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든지 삶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갱년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인근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수변길이나 또 경치 좋은 곳에서 제자리에서 서 있기만 해도 어싱 효과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서 있기, 또 벤치에 앉아 있기, 맨발로,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걷기, 그러면서 적당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사이에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시청 강변에서 유채꽃밭에서 습관TV였습니다. 파이팅!